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서울경제TV 김선윤입니다. 자, 오늘도 목요일 저녁에 왔습니다. 굉장히 좀 피곤합니다. 이유인즉슨 지난주, 특히 이번 주 내내 기업 방문을 솔직히 너무 많이 갔어요. 어제는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촬영하고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또 기업 방문 또 미팅 그냥 뭐 매일매일 이루고 삽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가족분들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 어쨌든 오늘 보면은 여러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이전에 제가 처음에 자주 말씀드려 왔었던 것들, 근데 요즘에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무상증자, 도대체 무상증자가 하는데 무상증자 하면 좋대. 예, 그래, 좋대. 왜 좋아지는 거지? 주식수가 늘어나서? 아닌데 내 주식은 가격은 반으로 떨어지는데 1대1로 하면은, 근데 왜 오르는 걸까? 예, 그렇죠?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냥 무상증자하면 무턱대고 좋대, 따라 사야 돼, 약간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면 제가 조금 그런 부분 설명 좀 드려볼까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세분화시켜서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이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곁들여서 이제 전환사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리픽싱이라고 제가 이제 가족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리면은, 리픽싱이 뭐지?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말인데, 이것도 약간 좀 이해를 살짝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고, 약간의 조금은 그 공시를 제대로 읽어야 되는 것들, 그런 거를 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무상증자를 뭐 0.5주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한 주당 5주 배정도 있고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에 따른 주가의 이 상승폭에 대한 부분, 무상증자한다고 무조건 주가가 가지는 않거든요. 많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가 조금은 실전 적용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강의가 채널을 돌리시기 힘들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1시간 좀 듣고 나시면 그래도 이제 투자를 받는, 회사로 자금이 들어오는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널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 꼭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시장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좀 이제 가는 듯 하다가 이게 좀 그래요. 지금 거의 이제 2달째야. 2달째 시장이 사실 안 가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코스피고, 코스닥 쪽으로 가면은 상황이 더 솔직히 심각해. 그러니까 1000포인트 기준부터 해가지고 900 초반대까지 내려온 상황, 900포인트를 깰려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포인트로 따져보자면 10%가 사실 고점 기준으로 깨졌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종목들은 지수가 10% 정도 깨지면 보통 2배 이상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특히나 하락장에서. 그래서 내 종목이 언제 고점 대비해서 1월부터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이상 떨어지더라도 지극히 정상인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을 해야 될 이런 실마리 자체가 굉장히 조금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보자면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키고 있기는 해요. 깼다가 다시 올려놨어요. 근데 만약에 한 번 더 이 코스피 지수가 여러분 3000포인트를 이탈하는 포인트가 나온다면, 솔직히 되게 위태한 모습인데, 삼성전자의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죠? 이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밑으로 깨져버리면서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지수 자체가 밑으로 꺾여 내려가는 포인트.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가격을 굳이 비교하자면 8만 원이겠죠. 삼성전자가 8만 원 포인트를 깨는 자리가 지수의 3,000포인트의 이탈과 비슷한 흐름을 가질 건데 사실 삼성전자가 8만 원을 이탈한다면 무슨 자리냐면 그냥 다 죽어 나가 떨어지는 자리예요, 솔직히. 자,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흐름, 기대감, 그렇죠? 뭐 낸드, 뭐 D램, 파운드리 너무나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아시겠지만 전기차 시장, 배터리 관련해서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하이닉스도 주가가 잘 가주다가 최근 좀 며칠 조정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상승 추세는 그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반도체 IT 시장은 굉장히 튼튼한데 다만 미국 시장에서의 이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네. 자금에 대한 시장의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약간 폭락 조짐을 보였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국내도 여타 영향을 받는 건데 지금 이제 우선은 미국의 이제 경기 부양 체계 이게 2,140조 원 가량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상원이 다음 주에 진행을 하는데 하원 진행하고 나서 2주 뒤에 합니다. 상원은 진행을 하게 될 경우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 똑같이 만약에 승인이 떨어진다면은 굉장히 기술주들이 반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하나 보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딱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성과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부지런하게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어찌됐든 약간의 좀 지금의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좀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이 조정, 단기적인 조정의 포인트들이 지나게 된다면 시장의 좀 안정적인 흐름이 조만간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꼭 어떻게 해요? 다시 매수 가담을 강하게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는 시장이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아요. 근데 뭐 오늘 근데 사실 개인들이 2조 원 이상의 완전 오늘 기간과의 흐름이 너무나 좀 바뀐 좀 시장이었지만 좀 뭐 그래도 조금은 좀 많은 좀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여러 포인트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고요. 제가 오늘 좀 잘못 적어놨는데 어찌됐든 좀 개인은 순매수였고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썼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조금 시장이 그래도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상승 추세를 그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4조 5조 원가량의 예탁금이었는데 어제부로 해서 63조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시장 또 빠졌잖아요. 솔직히 좀 불안해. 이게 또 이탈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큰 추세잖아요. 그림이 거죠. 항상. 그렇죠. 뭐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항상 추세라는 것이 항상 생기게 되는데 이 바닥에서의 포인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조만간에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다시 예탁금 자체가 늘어나는 포인트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게 제가 항상 이 추세를 그리지만 이 라인에 대한 이런 추세들의 흐름들은 정말 재밌게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렇죠? 예탁금마저도 이런 흐름이야? 시장의 흐름과 결국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바닥이 조만간 확인되면서 예탁금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74조를 넘어갈 것이고 80조를 향해 갈 것이고 74조가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오면서 80조로 갈 때는 코스피 시장 흐름 자체가 3,300, 3,400포인트로 가는 그림인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좀 믿으시고 너무 내 자금을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셔서 가상화폐로 가시거나 아니면 뭐 대형주 하락 나왔다고 막 빼셔가지고 다른 거 하시거나 하시는 건 조금은 자제를 해보세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 뭐 1억이 넘어간다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주식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다만 너무 많은 비중에 대한 포인트를 뭐 그 금융 자산을 뭐 비트코인 쪽으로 몰아넣다거나 이거는 좀 위험하겠지만 적당한 수준은 괜찮으니까 그 비중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짧게 좀 말씀 드려봤고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떤 걸 오늘 말씀드리냐면 유상증자를 말씀드리고 무상증자 얘기를 제가 좀 드릴 거고 그다음에 액면 분할 얘기를 드릴 거고 또 무상증자 관련한 좀 샘플들 그리고 전환사채 얘기 드리고 리픽싱 네, 전환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장 예측 지난주 건데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드릴 건데 자 우선은 유상증자 얘기를 하자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예전 거랑 좀 다르게 이거 두 개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공모 유상증자인지, 그러니까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인지, 아니면 삼자 배정 유상증자인지, 요거 두 개만 아시면 되는데 보통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네, 악재 인식이 됩니다. 악재 인식이 돼요. 그리고 삼자 배정 방식의 네,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제3자에게 진행하는 방식 이런 투자건은 보통은 네, 호재로 인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개가 조금은 다른 게 뭐냐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의 경우 1년간의 보호 예수가 없어요. 네, 기간 자체가 짧습니다. 바로 배정을 받아요. 할인된 가격으로 배정을 받아서 주식을 받자마자 파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 예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할인율이 보통의 주주 배정 방식은 약 30%라 보면은 요거는 한 10% 정도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좀 굉장히 좀 우호적인 흐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 물량 자체가 배정받았다고 해서 나오지가 않는 흐름들이고 보통 특정 제3자 그러니까 뭐 회사와 관계된 회사의 뭐 최대 주주가 증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관들이 보통 네, 투자라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좀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냥 참고 삼아 보시는 건데 여기 유상증자 결정 눌러보면 약간 여기 보통 유상증자 결정이라고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증자 방식에 명확하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증자 방식으로 좀 동그라미를 칠까요? 네. 여기 좀 확대를 할까요? 너무 안 보인다, 그렇죠? 덮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증자 방식 나오고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고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단가도 이게 내려오서 천천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시가 딱 나오면 뭐야 하고 이걸 귀찮아하지 마시고 정말 한 서너 번만 정독을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 눈에 잘 들어오세요. 그래서 신주 발행가액이 예정 발행가액이 얼마입니다 나오고 또 중요한 게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있어요. 기준일 여러분. 기준일이 여기서 이제 뭐 7월 6일이다 하면 오늘이다.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오늘 목요일이죠. 그러면 목요일 날 장 끝날 때까지 오늘 장 끝날 때까지 기준일이 오늘인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화요일 날 화수 있죠? 화요일 날 장 끝날 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근데 그 권리락이 목요일 날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마이너스 2거래일을 기억을 꼭 해주세요. 마이너스 2거래일. 그래서 배정 기준일이 뭐 7월 6일이다 나오면 7월 4일인 겁니다. 만약에 일요일 거래일 기준이기 때문에 토, 일 끼면은 네, 뭐 금요일, 목요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꼭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결정 나오지만 증자 방식의 글귀가 달라요. 3자 배정 증자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이게 이 전께 네, 요게 이제 일반 공모 방식으로 이게 배정이 되는 건데 요게 그렇죠? 네. 근데 요 뒤로 가면은 이거는 네. 3자 배정에서 할증률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할증률, 할인율, 기준 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3자 배정 유상증자의 요 할증은 거의 없고요. 보통 10%로 1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10% 이렇게 할인된 가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10% 할인된 네, 가격으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율 공시로 발행이 딱 돼요. 공시 보시면 이렇게 앞에 뭐 자율 공시 이렇게 하고 뭐 일반 공모유상 쭉 이렇게 글이 나오는데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래 또 나와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3자 배정 유상증자는 10% 할인되고 그다음에 1년 뭐예요? 네, 보호일수가 걸립니다. 그런데 살펴보자면은 내려보자면 그 누가 있냐?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3자 배정 대상자가 누군지 네, 배정 내역 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투자하신 분이 뭐 보니까 이정태 회사의 대표이사님께서 네, 이만큼 투자를 또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성길이라는 이분 또 어떤 이제 관계된 분 같아요. 뭐 이게 뭐 연관된 분이겠죠, 회사랑.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가 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3자 배정 유상증자라면은 기관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최대주주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자 배정이라 하면은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호재구나. 다만 1년 뒤에 오버행 이슈라고 하죠. 오버행 이슈. 뱉어 나올 주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도 그렇고 증자도 그렇고 일반 말고 3자 배정 같은 경우 그럼 1년 뒤에 이 물량 나올 거에 대해서 이거 보자마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솔직히 주식하는데 1년 막 가져가면서 막 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예. 그냥 3자 배정 나오고 전환사채 투자 들어오면 회사에 일단 돈 생겼구나. 좋아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오버행 이슈 나중에 1년 뒤에 나올 주식을 벌써부터 노.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회사의 부채로 잡히긴 하지만 나중 문제라는 거지. 그렇죠? 네, 이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무상증자. 여러분 무상증자 요즘 많이 해요. 최근에 가장 화끈했던 무상증자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HLB. 네. HLB 같습니다. HLB가 무상증자를 시원하게 네, 해버립니다. 자, HLB의 차트가 요즘 어땠나요? 만약 너무 솔직히 많이 망가졌어. 말도 안 되게 해명을 진양권 회장님께서 하셔도 안 돼. 안 돼. 그런데 뉴스창을 열어서 공시창을 열어보면은 네, 무상 증자 결정을 이렇게 그냥 네, 떡하니 합니다. 회사명 HLB 대표이사 진양군 딱 나옵니다. 무상 증자를 해요. 근데 무상 증자를 할 때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딱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자, 우선은
신주 배정 기준일이에요. 신주 배정 기준일. 그러니까 3월 16일을 기준일로 해서 배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2 거래일이 돼야 되겠죠? 그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모르면 그냥 주식을 16일까지 그냥 갖고 계세요. 예, 답답하다 모르겠다 하면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이 있어요. 무상증자니까 언제 4월 1일 날 주식을 파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이 있습니다. 보통 주식 한 주 이렇게. 그러니까 1대1로 여러분 증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1대1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앞으로 한 칸 더 갈게요. 1대1로 증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자, 보통 한 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준다 그래요. 그럼 1대1이라고 하고 또 한 주를 갖고 있으면 두 주를 준다고도 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한 주당 두 주 줬던 게 최근에 기억나는 회사들이 이제 뭐 코리아 센터나 화일약품 같은 경우가 케이스이기는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계산하기 쉽게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1대1이라고 칭하면 만약에 주식이 10,000원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10,000주를 갖고 있었어. 1대1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5,000원이 돼요, 사실. 권리락 딱 받자마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주식수는 나중에 10,000주를 줘서 20,000주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 보셨겠지만 이 10,000주를 언제 주냐면 HLB가 4월 1일 날, 3월 16일이 어떻게 해요? 기준일이고 4월 1일 날 이 10,000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2주 동안의 갭이 발생하는데 그때 기준일 기준으로 갖고 있던 내 주식보다 얘가 떨어져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머리에 쥐나는 거예요. 그쵸? 네.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주가가 떨어지면은 나는 받으면은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다. 마이너스로 가버리는 거니까 상황 자체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시장에서의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는 호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자. 제가 여기에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자본에는 변화 없이 회사의 잉여금, 잉여금, 회사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금을. 그러니까 회사를 살펴보시는데 팁을 드릴게요. 회사를 딱 열어봤는데 회사 자본금이 나오죠, 그렇죠? 자본금들 회사 이제 클릭하면은 자본금이 얼마 나와요. 그럼 이제 보통의 자본금 적은 회사들이 100억 안쪽으로 해서 많이 있어요. 근데 자본금이 100억인 회사가 1대1로 할 경우에 늘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억 하면 되죠. 자본금을 넣으면 잉여금에서 자본금을 이동을 시키면 이 회사 자본금 얼마? 200억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1대1 유상증자지. 오케이? 쉽죠? 감자는 뭐예요? 자본금을 반으로 팍 쪼개버리면 감자인 거지. 근데 감자는 어떻게 해요? 네, 안 좋다는 거예요. 왜요?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낮추는 거지. 불안불안하거든, 회사. 재무적인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무상증자는 회사가 돈이 있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쵸? 네. 일단 단순 회계 처리로 마감시키지만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 무상증자를 했을 때 왜 올라가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큰 목적 자체 자본금을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잉여금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케이스가 은근히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이 자본금이란 걸 가지고 거래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실질 심사 이슈거나 그쵸? 관리 이슈를 이 자본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잉여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서 갈도합니다. 그래서 주주의 주식을 지키는 데 좀 있는 게 또 무상증자의 또 긍정적인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튀는 경향이 있어요. 재밌는 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일약품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좀 이 종목이 아무래도 좀 실전적인 측면에서 코리아 센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 코리아 센터는 한 주당 2주의 무상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권리락이 발생을 하겠죠. 66%, 3분의 2로 툭 떨어진 거예요. 그쵸? 맞죠? 네. 한 주당 2주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 2주가 나오기 전에 어쨌든 한 주당 2주로 여기 발생을 해가지고 권리락이 발생해가지고 요때 딱 떨어졌어요. 근데 주식은 3분의 2 토막이 났지만 아직 3분의 갖고 있는 주식, 받아야 될 주식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가를 어찌 보면은 조금만 누군가 사준다면은 주식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쉬운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수는 그대로인 거예요. 왜? 아직 3분의 2에 해당하는 주식이 아직 안 돌아왔거든. 아까 기준일이 있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신주 상장 예정일이 있잖아요. 아까 공시에서. 그 신주 상장이 되기 전까지 그 갭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 갭 사이에서 떨어지면은 쥐가 나는 거고 올라가면은 재밌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코리아 센터는 1대2로 진행이 되면서 주식수가 현저하게 낮은 주가가 3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좀 진짜 좀 올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뚝 떨어진 거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처음에는 주가 자체가 이슈에 따라서 한 번씩 쫙 튀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감자로 가게 되면은 쭉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무상증자가 굉장히 좋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감자가 또 좋은 경우도 있다. 이거를 좀 아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코리아 센터는 무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무상증자 물량 풀리기 전에 다 파세요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아니 보세요. 내가 이 회사가 코리아 센터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주가 있어요. 무상증자 한 주당 2주 풀리기 전에 주가가 올라쳤어. 근데 내일 그 2000만 주가 풀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전날 팔지. 사람 심리라는 게 무상증자 받았어도 이게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던지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상증자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제 제가 뭐 오늘 사실 오픈방에서도 종목을 2개를 드렸어요. 좋은 종목을 드려서 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올라갔습니다. 잘 올라갔는데 항상 좀 제가 일주일에 종목을 많으면 한 3개 아니면 뭐 2개 정도씩 드리고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오픈방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기업 방문 다녀온 회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는 하진 않겠지만 다음 주부터 하나씩 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픈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잘 끊었고 제가 이제 다음 PD님이 미션을 주셔가지고 항상 한 2시간쯤에 한 템포 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화일약품 무상증자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한번 이제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까지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보면 액면 분할을 하잖아요. 액면 분할을 한단 말이에요. 액면 분할. 최근에 카카오가 액면 분할 한다고 주식 분할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번 빡 올랐어요. 시간으로 아시죠? 근데 크닥 재미는 없었어요. 이게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삼성전자의 액면가가 지금 100원이지만 이전에 160만 원 막 이렇게 하면 올라갈 때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액면가가 5,000원이었어요. 5,000원. 지금보다 50배가 더 비쌌다고요. 주식이. 지금 삼성전자 8만 원이죠. 삼성전자가 액면가 5,000원을 고수한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한 주당 주식은 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죠. 자, 미국의 정말 유명한 주식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 한 주당 얼마일까요? 한 주당. 그 회사는 액면 분할을 안 해. 한 주당 3억이 넘어가거든요. 그걸 누가 사? 아무리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돈이 많다고 치더라도 그걸 누가 사? 기관들의 놀이터랄까? 삼성전자가 400만 원 하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솔직히 삼성전자 400만 원이면 100주 사면 4억이에요. 말이 무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국민주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 뭐? 액면 분할에 대한 포인트. 이전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잘 가고 지금도 또 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찌됐든 이런 모습이고. 그 해외의 경우가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애플이 4대 1로 했었고요. 테슬라가 5대 1로 한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주가가 더 잘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에서는 가장 핫하게 한 게 카카오가 액면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춘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럼 이게 뭐가 좋은 것이냐? 여러분 지금 현재 그래도 좀 비싼 주식으로 치자면 LG화학이라는 주식이 액면가가 5,000원이에요. 이게 5,000원이에요. 제가 이제 LG화학을 추천을 드리고 이제 해도 이 가격 때문에 최근에는 정말 매수하기 힘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는 카카오도 분명히 액면 분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뭐 대형주도 특히나 100만 원 단위로 넘어가는 종목들 나중에 네이버도 분명히 또 할 것이고 제가 카카오 예측해 드렸던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LG화학도 계속 예측을 해드리지만 100만 원 간다 말씀드려왔었고 그 다음은 150만 원 말씀드리지만 100만 원 넘어가고 150만 원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에너지솔루션의 이제 상장 이슈 맞춰서 루시드의 또 상장, 배터리 이슈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같이 간다면 주가가 튀어버린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어떻게 해요? 100원으로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 기준으로 50 나누기 해버리면 뭐예요? 2만 원 되겠죠? 그렇죠? LG화학 2만 원이면 솔찬히 살만해. 조금 편해져요. 그쵸. 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100만 원 위에 안착하면서 조금 100 좀 넘어간다, 150 간다 이러면 이전에 삼성전자가 150 넘어가고 160 넘어가면서 액면 분할했던 것처럼 LG화학도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주가가 좀 더 갈 수 있는 거고 요즘에 기관들만의 자금으로 주식이 간다?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자금력이 정말 어마무시하고 힘이 있다는 거를 이제 다 아니까 이제는 개인 투자분들의 쉬운 접근 필요하기 때문에 액면가 5,000원이 넘어가는 회사들은 아마 좀 낮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좀 재밌어지는 게 뭐냐면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주를 안 사도 되고요. 뭐 0.1주를 사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국내도 그런 얘기가 돌았죠. 얼마 전에 돌았는데
그러니까 LG화학을 쪼개서 하는 거야. 솔직히 저는 좀 이건 반대해요. 그럴 바에 액면가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액면가라는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왜 액면가를 만들어서 갑자기 그런 제도를 또 왜 미국을 왜 따라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은 아쉬운 게 뭐냐면 주식 시장을 왜 3시 30분까지 늘렸는가? 실질적으로 30분 늘어나면서 이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에 뭐 실적이 늘어난 그런 거는 사실 없었잖아요. 그냥 30분 더 사람들 지치게 만들었을 뿐이었지. 일본은 점심시간이라도 있지, 중간에. 1시간. 어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정부들의 정책, 거래세 정책들이 조금은 한 번씩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좀 예측을 해보고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요. LG화학 참 주가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중요한 거는 비싼 주식을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좀 증가가 되고 그리고 주가에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전환사채. 사채 얘기만 들으면 아, 이거 나쁜 건가? 사채? 정말 아무것도 이제 기본적인 개념 없이 사채를 발행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야, 회사가 이제 큰일이 났구나. 네. 사채를 발행해? 사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식의 성장성과 미래 가치와 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의 한도를 가지고 이 주식이 그래도 바닥은 어디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가족분들도 이에 따른 제가 공부를 많이 이제 해드렸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전환사채를 하게 되면 전환사채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은 사채이긴 하지만 회사가 어디서 돈을 좀 빌려오는 개념으로 출발을 합니다. 네, 출발을 해요. 전환사채 투자자는 두 가지의 기본 옵션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전환사채를 투자한 경우에 회사는 약자가 되고요. 투자한 사람이 일단 갑이에요. 네. 옵션과 조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채권 또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1년 뒤에 내가 10,000원에 투자했는데 1년 뒤에 주식이 20,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2배 수익 거두면 돼요. 그런데 1년 뒤에 10,000원이었는데 1년 뒤에 뭐 7,000원이 됐어. 내가 보유한 단가보다 낮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채권으로 보유하거나 상환 신청을 합니다. 나 돈 돌려줘. 그러면 전환사채. 남한테 돈 빌려 좀 이자 받죠? 1년에 몇 프로 받잖아요.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고서 그걸로 1년의 투자는 끝이 납니다. 와, 뭐야, 이런 게 있어? 있어요. 네. 근데 전환사채는 또 뭐가 있다? 1년 보호예수가 있어요. 1년 보호예수만 없으면 완전 사기템인데 여러분 게임 하시다가 이제 현질 하시잖아요. 완전 사기템인데 1년 보호예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정말 완벽할 텐데. 근데 또 굉장히 복합적으로 좀 상당히 좀 얘기를 드리면 조금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건데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선은 좀 하나씩 조금 공시 같은 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 내용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 어디다 쓰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채의 이율이에요. 이율, 이자율. 이자율을 보시면 보통 표면과 만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하자면 이제 표면이랑 네, 여기다 쓸게요. 천천히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어쨌든 표면. 왜 이게 선이 될까요? 말로 하죠. 제가 기계를 잘 못 다뤄서. 자, 표면과 만기 이자로 되어 있는데 표면 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냐면 1년치 이자예요. 여기는 이 회사는 0%라 되어 있지만 0%지만 예를 들어서 표면 이자가 4%일 경우 1년에 4% 이자를 받게 되는 사채, 전환사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분기마다 줍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3분기마다, 분기마다 1%씩 네, 이자 소득 떼고 15.4% 떼고 들어옵니다. 네, 그 세 전으로 어쨌든 100만 원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100만 원씩 받게 됩니다. 표면이 4%일 경우. 표면이 2%면은 50만 원씩 받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만기 이자율은 3년 뒤에. 전환사채는 3년짜리 투자입니다. 근데 1년 뒤부터 주식으로 바꾸거나 상환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쨌든 만기는 3년 동안 가져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한다면. 그래서 만기 이자율은 3년 뒤에 주는 이자.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이제 선택을 해서 잘 골랐던 회사인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갔는데 표면 이자가 0%고 만기 이자가 0%예요. 이자를 받지 않고 전환사채 투자를 했어. 뭔가 회사가 발전 사항도 있고 좀 이해관계도 굉장히 높고 이걸로 돌려받는다 치더라도 원금이기 때문에 이 원금을 받을 생각은 없는 사람이다. 발행 당시에 640원이었던 이 브레인, EN 코퍼레이션 이란 회사, 이런 회사의 주가를 보면은 재밌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발행을 할 때에도 그렇고 그 전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뭐예요? 내용을 가지고 조금만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서 잘 행동을 한다면, 대응을 한다면 이런 차트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600원대 투자한 이 전환사채 투자자는 지금 2배 수익이 나서 배가 이렇게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계실 거예요. 지금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근데 이제 누가 투자를 했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가 투자를 했냐 밑으로 쭉 내리면 다 나옵니다. 여기 나오네요.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20억 투자하셨고요. 사는 캐피탈 10억, 주식회사 IBK 캐피탈 20억. 야, 이 회사들 지금 이제 이게 언제 한 거야? 발행을? 발행이 6월 23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해 6월 23일, 24일부터 주식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오버행 이슈가 발생한 이 사채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본다면 6월 말부터 조심해야겠죠. 근데 또 하나 전환 사채가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1년이라 말씀드렸죠.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 2주가 걸려요. 그러니까 회사로 내가 주식으로 주세요라고 회사에다가 주식 전환 신청을 하잖아요. 회사에다 얘기하면 회사가 그걸 가지고 예탁원 가서 얘기하고 예탁원에서 자료 검토해가지고 딱 돌아서 내 통장으로 딱 들어오는 게 2주 걸려요. 그래서 전환 신청해서 주식으로 받아서 팔 수 있는 게 2주 걸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통은 전환사채 투자에 대한 것은 1년 플러스 2주가 걸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6월 23일이지만은 7월 중순 되겠죠. 근데 주식 수가 780만 주기 때문에 이 주식을 소화하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퍽 드랍하진 않겠죠.
그런 경우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눠 파시거나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또 뭘 합니까? 블록딜 할 수도 있죠. 블록딜 싸게 기관들한테 한 10에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팔아요. 그 기관들은 알아서 잘 정리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좀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이제 조금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 가족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자주 공부방을 마련해가지고 이게 자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좀 넘어가 볼까요? 시간이 정말 많이 없네요. 근데 이제 사채의 단점 1년 동안 가져가야 되고 투자했는데 또 이거를 또 2주 동안 또 기다려야 돼 신청하고 나서.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년 동안 그럼 나는 10,000원에 계속 갖고 있어야 돼? 주가가 떨어져도? 그럼 주식으로 사지 왜 이거를? 자, 전환사채의 최대 장점. 이것 때문에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와, 리픽싱이라고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전환가액을 조정을 합니다. 전환가액 조정이라고 뉴스창에 검색하시면 수많은 상장사 종목의 전환사채의 가격이 조정된 공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안 되나? 자, 안 되네. 말로 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가? 한번 해볼까요? 천재. 네. 자, 할게요. 자,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약간의 조금 집중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1억을 투자했어요. 어떤 한 주식을. 근데 그 주식이 10,000원짜리예요. 그럼 몇 주죠? 10,000주. 그렇죠? 내가 보유한 주식 수는 10,000주예요. 이렇게 됩니다. 전환사채 투자를 이렇게 A라는 주식에 이 1억을 가지고 했어요. 딱 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지면 리픽싱이란 옵션이 발동을 합니다. 빡! 공시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지만 보통 3개월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얘가 주가가 떨어진 거야. 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나는 지금 1억을 넣어놨는데, 이거 5,000원이요. 죄송합니다. 5,000원까지 떨어졌어. 그럼 내 돈 지금 5천만 원 날아간 건가요? 아니에요. 리픽싱, 전환가액 조정 이 기능을 통해서 내 주식 수는 떨어진 만큼 늘어납니다. 20,000주가 됩니다. 5,000원 곱하기 2만 1억입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돈의 가치에 대해서 주식수 변화가 없어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내 주식수는 늘어나. 그럼 반대로 주가가 5,000원이 얘가 다시 10,000원이 갔다. 리픽싱을 할까요? 안 합니다. 떨어질 때만 합니다. 떨어질 때만 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같은 회사를 사는데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과 전환사채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의 생각 자체가 달라요. 주식 사신 분들은 떨어지기를 솔직히 바라시는 분 한 분도 없어. 근데 전환사채만 하신 분은 주가가 좀 떨어지길 바래요. 떨어졌다 올라가길 바라지. 그러니까 떨어져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야, 사람 자체가. 왜? 리픽싱 해주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많이 리픽싱이 되는 경우도 되게 허다해요. 그러니까 보통 거래소 권고사항으로는 3개월에 한 번씩 발행가 기준의 70%까지만 하는 게 보통 권고사항인데
보통은 이제 액면가에 매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가족분들 모시고서 일요일 날 자세하게 제가 또 얘기를 또 하죠. 어찌됐든 좀 오늘 시간 관계에서 죄송해요. 이렇게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이런 좀 자세하고 궁금한 얘기들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오픈방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제가 기업 방문 다녀온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이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시간 시청해 주시면 또 좋은 소식으로 또 뵐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강의 진행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